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토지 가격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연간 전국 집가 상승률 변동 추이가 지난해에는 4.17% 상승했고요. 올해는 상반기 들어서 1.89%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이나 각종 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들이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알찬 강의를 마련했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친절하고 믿음직한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노런톡방입니다.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으시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런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하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 부동산 요즘 어렵다 하는데 그중에서 또 기회를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날씨도 좋고 나들이 가기도 좋고 뭘 하든지 간에 좀 밖에 나가고 뭐 만남을 가지고 싶고 이러기 참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요즘 특히나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소개도 받고 뭐 투자가 됐던 만남이 됐던 뭐가 됐든 연을 좀 많이 맺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더 좋은 건 과거에 연을 맺으셨던 분들이 다시 또 연락이 와서 감사하거나 뭐 만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또한도 역시 이 좋은 날 우리가 집에만 계실 게 아니라 나들이도 좀 가고 이 부동산 공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좀 알차게 하면서 새로운 만남 속에 기회가 있듯이 오늘 만남 시간 통해서 시청자님들한테 부동산의 큰 기회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만 사실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뭐 구름 한 점 없이 맑다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오프닝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요즘 이 주택 시장은 좀 주춤한 반면에 토지 시장이 좀 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도 궁금한데요. 네, 요즘 이제 제가 오늘 주제가 이 기회는 어쨌든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잡느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15년 만에 이런 투자 기회가 찾아왔다. 근데 그중에서도 토지 투자에 대한 기회가 왔다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하염없이 오를 수는 없어요. 뭐든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택이 오를 때였지만 이런 대외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좀 거품이 좀 빠져들면서 주저앉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빠지기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신데 웃긴 건 뭐냐면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또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15년 만에 내 자산을 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토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에 이런 뭐 건물을 통해서 세를 받으신다거나 뭔가 화목하면서 달달이 이제 월세를 받는 건물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이제 주택을 통해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동산이 개발이 됨으로써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도시들입니다. 1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고 2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동네들이 애초에 원래서부터 도시가 아니라 전부 다 뭐였어요? 완전 시골이었단 말이에요. 깡촌. 분당, 성남, 고양, 안양, 군포, 파주, 화성, 용인, 양주, 평택, 시흥 말할 것도 없이 다 면,리였는데 시대가 도시가 커지게 되면서 신도시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동네에 토지를 보유하셨던 분들이 이 토지 하나 잘 소유하시고 건물이 생기시고 평생 월세 받으면서 스스로도 걱정 없고 자녀분들 미래도 걱정 없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주택은 오르면서 빠지다 보니까 주택이 빠지니까 뭔가의 투자 자금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항상 좋아 보이는 곳으로 흐르는데 그 상대적으로 지금 토지가 보상이 요즘 또 많이 되고 신도시 또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시청자님들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기회를 좀 정확하게 포착하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서울의 집값 폭등과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수도권에 위치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자체는 좋지가 않지만 그렇다면 이곳에 고여있는 이 현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느 곳으로 흘러갈 것이냐는 이제 토지를 좀 주목할 때가 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작년까지 연끌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중에는 사실 요즘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정말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억억대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좀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 심리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상황이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많은 분들이 2달,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위기 아니야, 위기 아니야, 위기 아니야 했는데 물음표에서 요즘은 위기야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만 하다가 야, 위기구나. 그래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이런 투기 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완화가 전방위적으로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순간에 일순간에 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좀 내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대외적인 이제 경제적인 위기, 특히 금리가 이런 오르는 미국의 좀 자국 중심적인 부분에서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이고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사례, 금리가 폭등을 하고 물가가 폭등을 했던 그 시기를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보면 몇 년 전입니까? 14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때 또한도 역시 이런 매매 가격 지수가 어쨌든 올랐어요. 오르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로 주택이 오르고 나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습니다.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현 상황에서 주택값이 우리나라가 오르고 나서 이후로 금리가 올라버리고 물가가 올라버리는 게 똑같은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주택 가격이 쭉쭉쭉쭉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회복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기본 가격이 전 고점 2006년 8년의 가격을 회복하기까지 8년이란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8년이란 시간 동안 주택에 자금이 묶여 있으셨던 분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암울한 8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고 지금 현 상태에서 마냥 주택에만 그냥 기댔다가는 우리가 어려움이 고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사례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기설에 있어서
상황을 정말 위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봐도 08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전 고점을 뭔가 뚫는 돌파 구간 자체가 기본 한 8년 그리고 길면 15년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했던 그 지역 또한도 역시 그때 위기가 오고 나서 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7년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년, 2017년에 분당에서 세미나를 할 때 분당 세미나를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결같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전문가님,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 팔아요, 내일 팔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분당 분들이. 근데 정확히 그 시점에서 제가 조언을 드렸던 건 파시기보단 지금 기다리신 부분인데 굳이 지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가격이 회복된 상황이니까 지키십시오. 그때 지키신 분은 엄청 벌었고요. 그때 못 참고서 파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곡소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분당도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상기를 하심으로써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즉 주택만 받다가 큰일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더불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분당이 9년이면 부천은 전고점 뚫는데 몇 년 걸렸겠습니까? 부천은 15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지역과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부동산은 입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당연 위치마다. 근데 어쨌든 현 상태에서 상급지, 주요, 뭐 강남이든 용산이든 여의도 같은 곳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택이 사례를, 데이터를 봤을 때 8년 동안 좀 어려운 반면에 이 땅값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2007년, 2008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때도 똑같습니다. 뭐 주택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보상자금에 의해서 땅값이 좀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소강이 됐다가 2008년서부터 또 다시 땅값이 좀 상당히 좀 오르게 되는 케이스로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개발하고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항상 국가 자체에서 부동산을 항상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하나에만 얽매이시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보면 남자친구가 한 명일 때 신경 많이 쓰여요. 5명일 때 아니 남자친구가 한 명일 때 기해요. 5명일 때 기해. 5명일 때 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한 명이야. 근데 한 명이면 온 신경을 이 사람한테 쏟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근데 5명이면 뭐 한 명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건 이거대로 위기가 진짜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토지가 현 시대, 현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기회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로서 바로 실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타이밍이니까 이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주변에 떠도는 말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집값이 올라간 후 정고점을 찍은 후에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15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 만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느 곳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러한 걱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무래도 대한민국도 은근히 넓지 않습니까? 이 전국에서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좀 상대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지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느 토지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이제 주목할 곳들을 뭐 정확하게 좀 찝어드린다고 한다면 이슈가 한번 있었던 뭐 제주나 세종이나 울산, 뭐 대구 지역을 좀 대표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죠. 넓은 부근에서 울산은 과거에 부동산 값이 좀 많이 오르고 좀 이슈가 됐던 게 울산 광역시청 옆에 보면 이 혁신도시입니다.
울산에서도 우정이 가득하죠. 우정혁신도시라고 하는 개발이 과거에 울산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서울 수도권, 경기도에 몰려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이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석유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와 주택들이 좀 들어가면서 집가 상승이 좀 많이 돼서 정확히 여기 주변에 가신 분들이 돈을 버시고 집안에 건물이 생겼다. 여기에 있는 땅이 있으신 분들이. 근데 갑자기 막 다른 뭐 국립공원 근처나 다른 사이드로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정확하게 개발하는 곳 주변을 가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토지 하나 요 근처에 잘 보유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강남로 진출로 하시고 자녀분한테 집도 사시고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삶이 배경이 좀 마련하게 되는 좀 미래가 좀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고요. 더불어서 울산을 넘어서서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대구도 원래 작은 곳이었다가 엄청나게 이제 좀 커졌죠. 그래서 대구는 특히나 이제 동쪽이 있어요. 대구에서도 이런 동쪽 중에 여기에 이 신서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 뭐 성서산업단지라든가 서대구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큰 개발도 있었지만 동쪽으로 대구도시가 커져나가게 되면서 신서혁신도시가 마련이 되게 됐다. 그래서 이 동네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가스공사 본사라든가 요게 요쪽으로 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동네가 아주 행복해지신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부터 눈빛이 막 호기심이 있어. 왜? 전문가 또 뭐 해야 돼요? 나 여기서 돈 벌었는데 또 뭐 해야 될까? 뭔가 미래가 항상 밝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풍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특히나 대구에서 이런 산업단지가 좀 들어가면서 이 토지를 통해서 잘 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뭐 서울, 수도권에만 우리가 개발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이렇게 개발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다는 점. 그래서 대구,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울산에서 우정혁신도시라든가 대구에서 이런 신서혁신도시, 뭐 철도까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연장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에 아직까지도 집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순간에 2008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넉넉고 주택만 바라봤던 분은 주저앉았단 말이야. 근데 2008년에 이런 곳에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은 토지를 잘 하나 세놓으셔서 집안에 아주 그냥 큰 뼈대가 완성이 되면서 놀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놀고 먹으면은 나이 들수록 몸이 아파오는 걸 알아.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지못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나이 드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울산과 대구를 한번 봤고요. 특히나 뭐 틈만 나면 이 제주도를 좀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주도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주는 뭔가 알아야 한다. 제주도는 정확하게 돈 버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알아야 한다는 건 제주는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아라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주는 아라동에 이 아라지구라는 게 있고 노형동에 또 노형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주 요 도심에서 요 아래쪽이 요 아라동 아라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막 카카오 들어가고 막 주택 들어가고 막 LH 들어가고 개발이 많이 됐던 동네가 요 밑이라고요. 그 왼쪽에 보면 또 노형동이 있어요. 제주 국제공항 요 밑에 보면. 그럼 정확히 여기가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주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여길 가야 되는데 자꾸 바닷가에서 기웃기웃거려. 그러면 우리가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제주는 사방이 그냥 다 물이란 말이에요. 돈이 벌리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발되는 곳을 가셔라. 그래서 아라동이라든가 이런 노형동 라인이 괜찮은 거지 다른 것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관상용으로 좀 보시라고 제발. 어딜 가든 해변가예요. 거기에서 실수가 온다고. 근데
이 서울, 이 경기도 촌사람들은 이 물만 보면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사고 싶단 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이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된다. 어느 지역을 가든 항상 개발이 되는 곳, 일자리가 들어가는 곳, 달라지는 투자가 되는 곳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제주도는 이 서귀포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 관련된 것과 이런 공공기관이 좀 이전하면서 서귀포 혁신도시 주변이 오른 거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제주도가 요 곧자월 뭐 이렇게 도립공원 해가지고 여기 테마파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데이트하기도 좋고 뭐 애들 데려가기도 좋고 하는 정확히 여기에 가신 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뭐 왼쪽 물이 보이네, 오른쪽 뭐 우도네, 뭐 특히 뭐 이런 표선, 성산 같은데 아직 제2공항 확정도 안 났는데 막 어설프게 가시는 분, 저 진짜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답답하냐고. 왜? 항상 저지르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그냥 흘려넘기실 수도 있겠지만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닿으실 거야. 정확히 개발하는 곳을 가야지. 요 사이에 막 한라산 사신 분도 제가 봤어요. 이상한 거 가지고 그냥. 그럼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인지하셔서 제주도 뭐 투자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요?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돼? 아라동을 알아야 된다고. 아라도야 뭐 요 카카오 뭐 본사 들어가고 개발하고 아파트 들어간 데가 여기가 좀 들어갔다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값이 좀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점을 하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어찌 보면 충청도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늦어요. 어찌 보면 말투가 뭐 그려 뭐 되슈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 잘 되든 말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느긋느긋했다고 느긋느긋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분들이 막 빨리빨리를 막 쓰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빨리 뭐 좋은 거 없어요? 아 근데 충청도 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그랬어. 근데 보니까 옆집 아저씨 뭐 옛날 충청도 동창이 공주에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땅이 개발돼가지고 잘 됐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분명히 이게 딱 봐도 공주분들, 세종분들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금남교잖아요. 금남교. 이게 다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다고. 근데 얘가 착 개발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개발이란 걸 통해서 보상을 받고 어떤 누군가는 개발을 통해서 환지라는 걸 또 경험하고 어떤 누군가는 내가 이제 건물 쇼핑도 해보고 내가 강남 구경도 해보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15년 만에 제가 얘기해드린 제주나 울산이나 대구나 이런 충청도 세종까지 해서 개발을 정부에서 찍어서 했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개발이 돼서 잘 됐다가 지금 세종이 또 확장을 하잖아요. 신도시 발표 또 났어. 그러면 세종시 주변에 내가 또 하나 뭘 해볼 생각을 해야지. 아는 척하고 살짝 좀 게으른 사람 다 오르지 않았나? 다 올랐다가 안 왔나? 올랐다가 아니라 다 오르지 않았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충청도 분들이 투자에 고수가 많이 생겼다. 왜? 부자 생기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뭘? 그 충청도에 공주가 개발이 많이 되니까 토지를 많이 접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잘 되시긴 많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종 같은 지역은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관심을 좀 가져서 오히려 독파를 해야 돼. 이럴 때 여행을 한번 가족여행을 가더라도 금강을 한번 가고 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내 자녀를 공부를 시키더라도 세종시에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왜? 돈 버는 길이거든요. 즉 결국은 이런 일을 어렸을 때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 염두를 하셔서 잊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지역들을 통해서 부자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초석을 확실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토지 투자 어떤 지역에 하면 좋을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울산과 대구에 있는 혁신 도시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란 게 제가 즐거운 부동산 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평생 모르고 있었을 꿀팁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통은 우리가 바다나 이 산 쪽이 당연히 관광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의 땅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라지구, 노형지구 이렇게 뭐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들어오는 곳 그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특집을 하면서 임장을 가기도 했지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근처에 아직까지는 노은파 정말 평범한 저수지 근처인데 이곳에 앞으로 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땅값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런 점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좀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꿀팁들을 방출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좀 투자 꿀팁도 마지막으로 전수해 주시죠. 네, 정리를 해드리면 딱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물고 있는 주택시장. 그래서 주택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맞추기 게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오르기 시작하면 좀 오르고자 해. 빠지기 시작하면 좀 빠지고자 해. 그래서 이런 기본 관성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좀 빠졌구나. 그럼 더 빠질 수 있다고 기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8년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해서 주택을 다 파시라는 게 아니라 주택에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내가 오히려 자산이 크게 묶일 수도 있다. 이런 내가 대비책을 두고서 자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정부가 부동산에 관심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돈이 된다라는 믿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 믿음에 대한 대가가 그전에는 주택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정부가 돈을 넣는 데가 어디냐, 개발하는 데가 어디냐, 이런 신도시 들어가는 곳들에 돈을 어쨌든 정부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곳을 가야 내가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피 단위가 좀 작은 규모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의왕도 오르고 화성, 인천, 봉담, 뭐 대전, 세종, 남양주, 뭐 구리,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동네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관심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드리면, 이 주택시장을 빨리 인정을 하고 15년 만에 찾아온 이 토지에 대한 투자 공부를, 내가 소액이든 고액이든 그거는 내가 뜻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하나 물어보고서 찾고 구하시는 분들이 부로 건물이 생길 수 있는 길을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멋진 투자를 해서 자산에 좀 불리셔서 미래를 더 밝게 좀 집안의 리더로서 착 이렇게 자리를 잘 꿰차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부자만 한다라는 편견 깨버리시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까 이러한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토지 투자할 곳 말씀해 주셨죠. 뭐 울산, 대구, 제주, 세종 이러한 부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을 또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무료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세미나도 열려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부동산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죠? 네, 집이 당첨됐는데, 오, 네.
네, 전망이 궁금해서요. 일단 축하드려요. 네, 당첨되셨다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네, 혹시 그렇다면 당첨되신 집의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인천 서구 당하동 네. 418-3. 네, 인천 서구에 위치한 혹시 우미린 파크뷰 아파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검단 신도시에 위치한 우미린 파크뷰네요. 자, 시청자님의 고민 한번 전문가님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당첨이 됐는데 뭐 자랑하시려고요? 뭐가 궁금하세요? 전망이 궁금해서요. 이게 전망이요? 실거주를 해야 될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시청자님 인천 같은 경우 이제 검단은 좀 주목을 좀 많이 못 받았었잖아요. 네. 주목을 못 받고 막 미분양 나고 좀 어려웠었는데 동네가 어쨌든 좋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네. 그래서 뭐 경쟁률도 뭐 다른 지역은 좀 포기가 좀 많이 나와도 요 검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위치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여기 롯데가 큰 개발하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뭐 이런 걸 한번 보실 수도 있어요. 롯데가 투자를 한다. 그럼 좋은 동네일까요? 나쁜 동네일까요? 좋은 동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가 딴지를 걸면 큰일 나요. 그래서 롯데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뭐 행정기관도 잘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옆에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미린 파크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가격도 뭐 5구 타입이 뭐 3억 원 초중반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좀 괜찮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청약 시장이 안 좋고 뭐 포기하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천 같은 경우는 좋다. 그리고 인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직 분양이 또 아직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또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서울이랑 또 가깝고 좋은 부지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다시 많이 늘까요? 안 늘까요? 시청자님 것도 좋은데 서울이랑 또 가까운 쪽에 여기에 부지가 또 남아있어. 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경쟁률이 또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얘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청자님한테는 더 좋은 영향이 될 거고. 어쨌든 롯데는 들어가는 게 확정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1호선 연장 부분도 뭐 잘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걱정 없이 좀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포기하고 싶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네. 시청자님 네. 잘 지키시고 어쨌든 네네. 복이 많으신 분 같으니까 네. 이 주변에 제 친구도 있거든요. 네. 결혼하셨어요? 예정이에요. 예정이에요? 네. 예정 아니셨으면 소개나 한번 시켜드리려 했는데 어쨌든 잘 지키시고 잘 보유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만나보셨습니다. 근처에 롯데가 입주할 예정이고 또 이 검단 신도시 주변으로 아직 또 개발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 근처에 또 뭐 교통 호재도 있는 만큼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그 강남구 개포동 109 길에 69 네. 개포 자이 아파트 102동 1403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09번 길 69 개포자이 아파트 소유 중이신데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이게 61평인데 네. 지금 앞으로의 전망과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아하, 여쭤보고 네. 싶어서. 네, 61평 보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네.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시점이 좋을까 이 부분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강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북 부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훈님. 네. 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네. 자,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요 개포자에 뭐 이쁜 요 부동산인데 뭐 60평이시고 네. 더불어서 뭐 살진 않으시고 요즘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좀 팔고 싶으신 마음이 좀 강하신가 봐요. 아, 집이 이제 넓으니까 네.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네네. 조금 낮은 평수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 낮은 평수를 하시는 것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학교울이나 대청역 사이에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참 좋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시청자님이 지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평수가 좀 넓으시다. 그렇죠. 평수가 이제 넓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일단 조언을 드리면 네. 지금 현 상태에서 네. 요걸 좀 쫙 보면 일단 평수가 넓다는 건 우리가 가격이 좀 나가겠죠, 시청자님. 그렇죠. 그죠? 그리고 대지집은 근데 또한도 오르지가 않아요. 저희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도 좀 높고 대지 지분도 좀 높겠죠, 그죠? 평수가 높다는 네. 건 그죠? 근데 개포자이가 여기 있는 아이가 이제 보면 이제 세대수가 좀 작아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그쵸? 그게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덜 나간다든가 그런 일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현 상태에서 이제 미래를 봤을 때 1차적으로 시청자님이 작은 평수로 갈아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 의견 드리겠고요. 뭐 하신다고요? 찬성. 네, 찬성. 네. 예, 작은 평수로 갈아타는 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럴 때 요즘은 사람들은 건물을 또 보게 해요, 시청자님. 네. 건물. 네. 즉 주택이 좀 앉다 보니까 오히려 네. 건물이나 토지 시장으로 돈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평수로 하시는 것도 시청자님이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 네. 두 번째는 건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하나. 그렇죠. 요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건물로 간다는 건 주택에 대해서 차익 욕심은 이제 내려놓고 네. 달달이 내가 월세를 좀 잘 받아봐야 되겠다. 네, 좋죠. 노후를 위해서 아파트에서 월세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네네. 수익률이 낮으니까. 네네. 근데 수익률 낮은 아파트로 막 월세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쁜 그렇죠.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있는 월세를 받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좀 요즘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주택도 누가 사줘야 내 돈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네.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시청자님이 좀 회전이 좀 괜찮은 작은 걸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는 알짜, 월세 나오는 건물을 내가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차적인 건 시청자님 부동산이 매도가 우선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매도가 돼야지. 네. 그러면 이제 동네 부동산분한테 열심히 한번 떼어주시라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가 되시면 요 두 가지를 저거랑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의를 하셔서 방향을 좀 잡아보심이 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매매 이제 적절한 시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네. 뭐 타이밍을 딱 적당히 잡기보단 미리미리 좀 내놓는 식으로 하셔요. 네네네. 미리미리 내려놔서 네. 올해 안에 좀 종지부를 좀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죠. 아, 지금 그러면 별로 앞으로는 여기 오를 수 있는 전망이다 이런 거는 별로 없을까요? 올해 전망 같은 경우는 일단 수서역 자체가 개발을 지금 크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넓은 평수에서 팔아서 수서역 앞쪽으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네. 그럼 옆에 뭐 개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좀 더 네. 안정감을 위해서 호재가 있는 곳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 네, 시청자님 물건 자체가 뭐 부동산 아파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현 상태에서도 더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네. 시청자님이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려도 네. 뭐 좀 기다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조언은, 제 소견은 올해 안에 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서 움직이심이 좋지 않을까. 작은 평수를 네. 가시든 아니면 건물을 알아봐서 월세 받는 물건을 소유하시든. 아시겠죠? 네, 그런데 매매하려고 해도 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네. 더 이렇게 거래를 잘하면 내가 사례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아, 네. 네. 그 복분이시니까 좀 화통하게 좀 많이 주겠다 하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 네. 그죠? 시청자님이 그렇죠.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분이 네.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네, 네. 화끈하게. 이해되셨죠? 네. 남은 디테일한 건 따로 제가 한번 상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대표님, 혹시 잠실 아파트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다 좋아요. 잠실 뭐 어떤 아파트요? 잠실에 어떤 거. 잠실 1단지 엘스 아파트. 아, 엘스요? 네. 좀 뭐 거래가 지금 뭐 빠져서 뭐 네. 작은 게 됐다 그래서 뭐 걱정이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삼성역 네. 아시죠? 네. 뭐 GBC 호재 때문에 통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이럴 수는 있지만 반등은 네. 언제든지 좀 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보유하셔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셨습니다. 평수가 작은 곳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위에도 건물이나 토지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아, 거기가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아하,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청자님께서 보유 중이신 토지 어디에 있나요? 정확한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춘천시 네, 근화동. 춘천시 근화동 네, 569-22번지입니다. 네, 569-22번지. 네. 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경춘선 춘천역 부근이기도 하고 또 레고랜드와도 가깝던데. 네, 그래서 전문가님. 투자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주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춘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제가 시청자님. 그래도 예. 네, 한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아, 예, 미래 가치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 전화 드렸습니다. 뭐 이쁘게 잘생겼네. 네. 자, 바로 앞에 보면 뭐 네. 도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물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도로 있다고 물 있다고 제가 뭐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고 중요한 건 이제 왼쪽에 이제 레고랜드가 5월에 오픈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를 막 가셔서 고생도 또 많이 하시고 데이트하러 갔다가 또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연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이 아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은 좋아집니다,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상태에서 좀 아쉬운 건 시청자님이 좀 일찍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때 레고랜드가 들어가고 어. 그 주변이 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 전화를 갈 해봤거든요. 거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항상 확실한 거. 네. 그래서 왼쪽도 보면 이렇게 물가, 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든가 춘천 도시첨단 이런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청자님 때로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요 밑에도 물가 주변에 뭐 공원가 주변에 이런저런 개발이라든가 레고랜드가 들어오면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호텔이든 막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네. 레고랜드가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면 얘가 이제 들어왔으니 사업성이 네. 생겨버렸으니
앞으로 네.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만 좀 더 계시면 좋은 일이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좋은 일이라는 건 여기 주변에 보면 뭐 녹지도 있고 일종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춘천에서 이 레고랜드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어쨌든 지자체별로 뭐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해서 용도를 바꿔요, 또 시청자님.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 지금 1종인데 네. 뭐 2, 3종 바꿔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1종 좋겠죠?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네, 바꿔주면 좋죠? 네, 좋겠죠. 그렇죠. 막 이제 신나죠? 네네. 이게 전부 다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밑에도 개발업자분들께서 네. 사업자분들께서 여기를 또 개발하고 왜 뷰가 좋잖아요. 네, 너무너무 레고랜드랑도 좋았었어요. 가깝고. 그때 가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런 공원도 많고 참 네.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 또한도 얘네들이 진행이 되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만 좀 더 계셔 보시자.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좋네요.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어서. 네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네. 어디야 저기 막 춘천호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네. 길목에 있으시니까 걱정 마시고 2년만 좀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토지 함께 만나보셨고요. 2년 정도 더 보유하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이 방송 종료 이후에도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67, 013-336-0110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도움 말씀 주신 정현은 전문가님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의와 오프라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